부동산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부동산이 되게 위기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 경제 생산의 3분의 1, GDP의 3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75%가 부동산. 이것도 되게 75%?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흔들리면 가계 경제가 흔들리고 또 나라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은 맥없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거 아닌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좀 새로운 그러한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할인 매장에서 흔히 보이는 1+1 마케팅 같이 중국에서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1을 한다든지 집을 오늘 하나를 사면 2개를 준다든지 대륙 스케일 봐. 집을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밀이나 마늘같이 곡물로 농산물로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10년 동안 지하철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일자리 같은 것도 소개를 하는 등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주택 판매, 판촉 마케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동 아파트 쌀 10포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이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안 팔리면. 선생님 근데 이 정도면 나라에서 이제 좀 손을 써야 되지 않나요? 이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정부도 사실 그냥 있지는 않죠. 이수지 씨 작년 그 미국에서 그 전 세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금리 올린 거 알고 계신가요? IRA?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래. 기준금리 기준금리. 다시. 연준 씨. 네, 연준 금리 인상.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약 5천억 위안, 93조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내에서만이라도 경기 진작을 좀 시켜야 되니까. 경제. 네, 정답입니다. 부동산 경기 안정이 사실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국민들의 그 소비 심리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폈음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쌤 이렇게 중국이 부동산이 벌써 2021년부터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좀 있었었나요? 네, 이유는 사실은 2021년에 7월에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地解决了绝对贫困问题。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어떤 선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중국 공산당 측면에서는 공동 부유, 불평등의 해소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동산에 이렇게 과하게 투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부는 개혁의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대형 부동산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내리고 현금 비율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시장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치로 사실은 부동산 이제 대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헝다 사태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갚아야 할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广东省人民政府同意向恒大地产集团有限公司派出工作组，督促推进企业风险处置工作，督促切实加强内控管理。 단기간에 이제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았던 헝다그룹이 이제 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스마우라든지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금난 속에서 제때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서민 경제가 휘청이게 되고 입주 예정자들이 상환금 그 거부 운동까지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네. 都让狗给吃了吧？老百姓那个钱容易吗？ 그래서 이제 상황 거부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지방은행이 도산하거나 이제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마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중국 아파트는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다 실내까지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다 하잖아요. 물 나오고 전기도 나오게 해주는데 중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도를? 물이나 뭐 이런 거를. 근데 지금 공사하다가 힘드니까 이게 멈췄는데 거길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어머나. 그냥 침대 깔고 거기서 살아요. 아이고. 물도 없이. 찬바람에 막 물 떠다가 막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오다 보니까 중국이 잃어버린 20년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20년이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옆 나라 일본에 붙는 어떤 호칭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일본처럼 이렇게 뭐 버블 붕괴로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부동산 거품,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이러한 문제는 당시 일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한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성장 둔화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중국 정부가 3월에 내세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5%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달성을 못했죠. 네, 3%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심지어는 0%대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동산 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를 악화시킨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